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은행 컨퍼런스에서 필요하다면 ECB는 자산 매입 조치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재 ECB의 정책이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거나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추가적인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자산 매입 규모와 속도, 구성 변환을 통해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현지 시간으로 21일 2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해 통화정책의 변화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날 위안화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 인하 결정 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금리 조정은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는 조치라며 중국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 있고 물가 인상폭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금리라는 수단을 활용해 미세 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티그룹이 미 연준이 내년 12월에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낸 투자노트에서 FRB가 내년 12월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초 내년 9월로 예상했던 FRB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3개월 뒤로 미뤘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하방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며 FRB 위원들이 최근 두 차례의 FOMC에서 중기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중국의 금리 인하와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2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66센트, 0.9% 오른 배럴당 76.5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도 이날 전날보다 1.08달러, 1.36% 오른 배럴당 80.4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부양책 시사 발언과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으로 인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0.51% 상승한 17,810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0.24% 상승한 4,712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52% 상승한 2,063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미국과 같은 이유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2.62% 상승한 9,732선에서 영국 지수는 1.08% 상승한 6,750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2.67%나 상승한 4,347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과 유럽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순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순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표님께서 겁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지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지수 지난 주말 동안 굉장히 흐름 좋은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글쎄요, 일단 주식이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계속 상승 마인드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일단 상승의 트렌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1일평을 한번 볼 필요 있는데요. 일단 21일평의 안착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21일평에 닿는 그 순간에 계속 주식을 이제 매수를 담자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간 주식은 한데 오늘 이제 관건은 이제 신고가 갱신이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신고가를 갱신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가 75포인트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50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75포인트, 2.포인트 간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2.포인트까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포인트에 근데 오늘 일단 1975포인트 돌파를 함으로써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일평의 안착 부분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에러가 되지 않는데 저는 이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주식은 여러분 보다시피 바닥에서 꽤 많이 떴고 또 27을 떴지만 지금까지도 겁낼 수 없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증시 차트 보면은 뭐 끝이 없는 것 같죠. 저도 보면 뭐 굉장히 부럽기만 한데 다우존스의 신고가는 엄청난 신고가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다우존스 신고가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신고가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의 신고가, S&P의 신고가, 반도체의 신고가, 거기다가 일본 증시의 고가놀이, 그리고 상해 증시의 강세를 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 중국이 금리를 내리고 경제 드라이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 세계 경기는 계속 지속적인 상승 마인드가 있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쉽게 죽어갈 그런 모양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쉽게 죽어갈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 마인드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상승이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이제 소외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좋아질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61일평 올라갔을 순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61일평의 안착이 이제 그 안착이 상승형 안착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락형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많이 천천히 가지만 주식은 분명히 추가로 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합니다. 이번에도 봤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하지만 글로벌 증시가 꼭지라서 추가적으로 못 올라간다 이런 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 주식은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세적으로 하방 추세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이면 바닥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바닥 밑에 땅굴을 분명히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계속 줄여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그 일목균형표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했죠. 선행스팬 1, 2가 움직일 때 주식은 계속 간다 했는데 정확히 움직이고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일목균형표의 구름이 선행구름이거든요. 그래서 선행이 구름이 두 개 다 상승 그런 부분이 이번 이제 기준선 상승에서 주가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는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상승을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구름 변곡에서 그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구름 변곡에서 일단 이 변곡에서만 터울을 지난다면 이 터울이 이번 주인데요. 이 터울만 지난다면 주식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스트롱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분 계속 콜 마인드를 가져라. 저도 뭐 즐기죠. 저도 무지하게 즐기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 오늘 신고가 갱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고가를 돌파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코스닥은 제가 계속 똑같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코스닥은 본격적인 하락이 예견되는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식이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100일 정도 꺾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닥이 41일밖에 안 꺾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장이 50일 동안 계속 약세 모양을 물론 뭐 주가가 오락내락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약세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좋은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참 그 글로벌 증시를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참 애통해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엔화의 약세 그리고 위엔화의 금리 인하 뭐 이런 게 우리나라는 나쁜 기사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가 엔화가 약세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그 원화의 달러에 대해서 원화의 약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1,110원 뭐 해외여행 가기는 힘들어도 어쨌든간 일본하고 경쟁 체제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일본이 추가적으로 엔을 약세를 추가적으로 더 못 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부가 사실 이게 날아가거든요. 국부가 날아가는데 제가 볼 때는 원화의 약세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과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화의 약세와 엔화의 약세 이거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엔화의 약세는 장기적으로는 악재일 것이고요. 우리 제때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원화의 약세는 충분히 경쟁력을 제가 볼 때는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금리도 낮고 전체적으로 봐서 저는 그래요. 전체적으로 봐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상승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글로벌 증시만큼 우리나라 안 뜨니까 뭐 그건 안 돼. 전체적으로 상승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투신이 여러분에게 대해 누차이야겠죠. 2조 2천원 끌어가지고 250일 복지부동 갖고 있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해야 된다. 누차 이야기인데 오늘부터 이제 투신이 상승 마인드로 가죠. 상승 마인드로 간다. 이렇게 보니까 투신을 계속 한번 지켜보는 부분 그리고 콜 매수와 풋 매수 모양으로 봤을 때 절대 죽을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피의 순매수를 보면요, 순매수하는 종목들 보면은 최근에 큰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매수합니다. 그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속된 말로 쌍끌이 매수 보면 삼성 SDS라든지 KCC, 포스코 하이닉스, SK가스 이런 뭐 그 대형 주식, 초대형 납품 과대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지금 지수가 바닥이라는 것을 예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수가 굉장히 낮은 지수다. 제가 볼 때 뭐 내려올 때 이 1960, 상승할 때 1960 같은 마인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수는 경쟁할 수 있는, 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지수다.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상승한다면 역시 우량주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우량주 쪽으로 계속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상승 마인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쌍끌이 매수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코스닥은 굉장히 추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식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해놓고 또 상승해버리면 개별 종목이다 이래 떠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장은요 상승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낙폭 아래니까 주가가 이제 하락폭에 38% 반등했으니까 이제 끝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하락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계속 상승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저는 최소 제가 볼 때는 선물로 이제 265 종합주가 지수로 보실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 2020포인트까지는 저는 충분히 바라보고 최소 2000포인트까지는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은 기죽으면 안 되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의 그 방송도 저도 같이 봅니다. 같이 보는데 전부 마인드가 지금은 횡보장 쉬어간장 이렇게 하는데 뜨는 사실 그 1900포인트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누구나 인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침 시작은 장이 제가 볼 때는 아예 1975를 건들고 시작하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고가 때 주식은 특히 바닥을 찍고 신고가 때 신고가를 낸다. 계속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60일평이 꺾임으로써 주춤주춤하지만 전체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 곁에 선물방을 열었습니다. 선물방 열었으니까 많이 접속해 주시고요. 오셔가지고 돈 벌어가는 그런 날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 그 많은 방송을 보면서요. 족보 없는 전문가들을 많이 봅니다. 보세요. 제가 다닐 때 증권회사 지점이 120개밖에 없었는데 글쎄요. 전부 전문가라고 떠드는 것 같아요. 나는 주식을 그분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참 전문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유언비에 속지 말고 여러분
냉철하게 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그 선물입니다. 선물의 평균 가격을 오늘 뛰어넘어요. 그 사이 이제 마이너스였죠. 제가 여러분들 선물 평균 가격이 251.50 정도, 이 정도 있는데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이 뛰어넘습니다. 그 사이 선물 평균 가격 아래에 있었던 날이 33일이고요. 그럼 위쪽도 33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선물의 평균 가격 이하에서 10, 이번에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10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선물의 평균 251이다, 252다. 그러면 10을 뜰 수도 있다. 선물의 평균 가격이 하방에 있으면 상방도 분명히 간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의 마인드를 계속 상승 마인드를 꼭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저는 틀리나 안 틀리나 저 관념으로 일관성이 가는데 말 바꾸는 거 보는 것도 참 재밌어요. 말 바꾸는 것 글쎄요. 그 참 증권하는 분들 저도 그렇지만 말 잘해요. 저도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증권하는 분들은 그 수영하면 바로 잠수한답니다. 왜냐하면 지렁이하고 이야기하려고 잠수한다 하는데 말 바꾸기가 굉장히 심한데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 주식의 상승이 계속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1위평 하방에 있다. 그거를 21위평이 꺾임으로써 하방 이탈할 때까지는 주식이 간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냉철하게 지금 계속 상승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특히 제가 이제 오늘 21위평이 노란선인데요. 21위평의 상승을 계속 보고 또 21위평이 캔들차드가 21위평이 워낙 아래에 있습니다. 21위평이 꺾이기 위해서는 1925포인트 이하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40포인트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20포인트가 살아있다. 이거는 계속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마인드를 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장세가 여러분 상승의 객결한 형리로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객결한 형리로 가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그런 마인드를 좀 먹기 이럴 때는 기다려야 되는 외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냥 툭하니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기다리는 그런 부분, 인내를 갖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핵심의 종목은 여러분 아시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굉장히 낮은 가격대, 이 가격대가 합니다. 삼성전자가 안 죽어요. 안 죽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여러분 제가 120만 이하 때 적극적으로 사자.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논하지 않고 뭐를 만약했습니까? 한두 종목 코스닥 폭등하는 종목 삐쳐놓고 이런 종목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리딩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장이 의외로 25포인트 이상 뜨는 큰 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계속 콜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잘못하면 이번 주에 화려한 꽃을 피우는 코스닥 불꽃장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마인드를 풋 마인드를 갖지 마시고 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저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좀 고집이 좀 센 편이죠. 고집이 아닙니다. 저는 고집보다는 일관성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저까지 그래버리면 여러분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관념으로 갑니다. 일관성이 있다니까 여러분 콜 마인드. 저는 2000포인트 이상 가서 매도 사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서서히 바닥에 잡은 분들 팔아야 되는 사인이냐 불안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계속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 지금 한 8%, 7, 8% 수익이 났습니다만은 저번에 제가 여러분이 인버스 대박 내줬습니다. 이번에 코덱스 레버리지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즘 자동차주 사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주, 조선주, 유아주 이런 분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주식들요 바닥 다 쳤습니다. 쳤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면 충분한 수익이 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찹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항시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저는 항시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정성전론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오늘 1975포인트 돌파 여부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순촌놈쌤 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관심 주었던 파트론이요. 지난주 목요일 13% 급등에 이어서 금요일에도 5%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현재 파트론과 NC소프트 모두 수익 실현하신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점검 좀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는 현재 뚜렷한 방향성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도 AS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일단 지난주 시장이 이제 전고점이 되겠죠. 1974포인트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밴드라고 말씀드렸던 1980선이 되겠습니다. 1980선을 돌파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전고점까지 어떤 그 단기 쌍봉 구간이 되겠죠. 단기 쌍봉 구간으로 이식이 되면서 연속적인 상봉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 지속적으로 1980선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에 갇힌 모습으로 11월 내내 그런 움직였던 상황들이 되겠는데 이번 주 시장 상당히 조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어떤 그 중국의 기술적인 금리 인하가 우리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호재성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역시나 1차 상승 밴드라고 좀 말씀드렸던 1980선까지 80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역시나 지수보다 종목별 섹터에 집중을 하면서 빠른 순환매에 적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게 지난주에는 일단 지수는 일단 상승을 했는데 종목들이 약간은 엎치락뒤치락 기준에 맞지 않는 약간은 정리정돈이 안 된 느낌의 종목들이 좀 많았었죠. 전반적으로 순환매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세가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재료가 나온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오면서 특히 이제 IT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보다는 어떤 4분기 실적의 기대가 예상이 되는 그런 LG전자라든지, 그죠? LG전자라든지 조선주들 중에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KCC 지분 취득의 재료로 상승한 모습, 그리고 일부 정유주들부터 화학주들, 그죠? 화학주들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대형주들의 순환매가 한 번씩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나온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정화주가 되겠죠. 정화주라고 할 수 있는 정유, 화학, 조선 쪽으로 일단 매기가 쏠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는 종목들도 있고 매수 포인트에 들어온 그런 종목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LG전자가 되겠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에서 정확히 매수 포인트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가장 완벽한 그런 자리에서 상승이 나온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LG전자 친저가를 이탈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쌍바닥 자리에서 급등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매수 대기자분들께서는 눌림을 줄 때 양 패턴으로 한 번쯤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포트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었죠. 그동안 우리 상한가 팩토리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학습하고 빠른 순환매로 수익을 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서서히 포트의 다변화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역시나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 상한가 팩토리 이름에 걸맞게 매수와 동시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 방면에 서서히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 종목들도 있는 모습.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이제 포트 변경에 대한 변화를 준 상황이 되겠죠. 특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스타가 개최하기 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서 일단
수익 실현에 포인트를 맞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사실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재료가 시작되기 전에 매도를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좀 많아지면서 3개월에 걸친 장기 싸움에서 일단 승리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매집 후에 적정 수준으로 평균 단가를 낮춘 그런 작업에 들어갔고, 역시나 재료는 배신을 안 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 마감을 하면서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NC소프트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해서 눌림 재매수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한 달 넘게 일단 홀딩을 진행하면서 IT 부품주들의 순환매가 돌아올 때까지 홀딩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코스닥 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한 13%의 급등. 그 이후에 이제 기관들에게 물량 포탄을 넘기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상승시 매도 사인을 드린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금요일에도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일단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파트로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 상승시 지속적으로 수익 실현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가 되겠죠. 자, 현대모비스 이 종목은 지수 상승에도 금요일에 부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매도, 글쎄요, 지속적으로 박스권에 갇힌 그런 상황에서 이 현대모비스가 취해질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에너지를 강하게 응집을 했다가 저항선을 한 방에 돌파하는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박스권 돌파형이 이제부터는 서서히 조금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횡보는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그런 위치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연말 배당금에 대한 확대적인 부분들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수급적으로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이번 주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포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변화를 준 그런 상황에서 연말로 다가갈수록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 구성이 이번에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이 큰 상승을 하던 못하던 결국에는 현재 박스권에 갇힌 구간에서 저점을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다지고 그것을 매수 포인트로 잡아서 수익을 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찾기 힘드신 분들께서는 내일장이 되겠죠. CPR 시간에 적극적인 심폐소생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번 주 시장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연속적인 흑삼병 이후에 5일선을 일단 지지하면서 일단 상승 포지션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고 또 한번 지수가 1980선에서 돌파하지 못하면서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61선과 121선의 중장기 편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가 가든 1980포인트가 가든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장 진행 중인 시장 트렌드에 종목들에 집중 투자를 해서 포지션 구축을 반드시 하셔야 상방으로 오든 하방으로 가든 큰 폭으로 시장이 오더라도 대비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셔서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 투자로 우리 선배들의 그런 투자 실패의 기회를 삼아서 손실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이제 투자 병폐를 치유하는 첫걸음을 다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드코 멘토님께서는 관심 종목들 AS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